첫 책 출간을 했는데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을 이기는, 즉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당장 2025년도, 2026년도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입지를 찾자 라는 그런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자 한번 써보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현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커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입지를 어떤 식으로 찾아 나가면서 또 지금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특히 신경을 쓴 것 중 하나가 정책 부분을 따로 4장으로 빼면서까지 좀 강조를 많이 해보았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정책적인 영역이 가장 크죠. 대표적으로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주택자 규제가 다시금 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들도 크게 변화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와 부동산, 너무 정치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정책과 부동산에 대한 영향들, 이게 옳고 그르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들이 누군가는 다 옳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그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보다도 이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투자자인 만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제 첫 책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을 쓰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김재경 소장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정비사업 분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첫 책을 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비사업 책을 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부동산 일반론에 대해서 먼저 쓰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먼저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많은 부동산 투자들이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부동산이라는 카테고리 중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큰 틀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022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때 재개발 재건축은 더 빨리 더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결국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이 됐을 때 목표라는 게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이 입지에 대한 사항들, 시장에 대한 사항들부터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정비사업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써야겠다,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재개발 재건축 책을 쓰면서 정비사업이 좋아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수많은 책들, 예를 들어 아파트 투자에 대한 사항, 상가 투자에 대한 사항, 빌라 투자,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토지, 이런 수많은 부동산 유형들에 대한 투자 책들을 보게 되면 각자 투자 전략과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사람들은 다 좋다라고 얘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그중 하나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내가 부동산 투자로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투자 원칙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기준을 먼저 정해드리자.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엉뚱하게 투자하셔서 돈을 잃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투자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 투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분명 전문가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당장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중심적으로 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의 매력도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비사업 투자했다가 거기 오래 걸려,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초보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 쉽게 하지 말라라고도 많이 해요. 일단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를 먼저 해보고서 다른 식으로 들어가 보라 라고도 하는데, 그런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해서 첫 책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이 책 목차를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게 1장에서 먼저 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서 우리가 부동산 유형들, 상품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제 전문 분야인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최근 현 시국이 가장
걸맞은 정책에 대한 사항들도 4장에 담아보았고, 맨 마지막 입지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경우도 5장에 쭉 담아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입문하시려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 원칙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나 잘 모르면 일단 아파트 중심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신축 아파트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근데 여기서도 더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초보자분들은 이 책의 5장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5장에는 투자 마인드부터 해서 입지 선택에 대한 기준들을 쭉 풀어드렸는데, 보통은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서 제가 이제 특히 외부 강연이라든가 영상을 많이 찍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항상 물어보는 게 소장님 여기 어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해드릴 말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면 좋아요, 나빠요 둘 중 하나로 물어보게 되면 뭐 떨어지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더 좋은 거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A 지역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A를 보고 있는데 이 똑같은 투자 금액, 예를 들어 5억, 10억이라고 봤을 때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정답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A랑 B를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고 하면 뭐 둘 중 어딜 가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혹은 A가 더 좋습니다. B가 더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모든 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입지적으로 어떤 급지, 어떤 지역들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투자에 대한 원칙들을 이제 담아드린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투자의 기준들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 책 뒷면에서 써놓은 게 이제 투자의 7R은 시점이라고도 했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70%는 시점이 중요하고요. 25%는 지역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가 물건에 따른 차등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드려요. 사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언제 샀느냐가 수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2014년도에 샀느냐, 2017년도에 샀느냐, 2022년도에 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천차만별이 되는 거고, 똑같은 시점에 샀다라고 하면 어디를 샀느냐가 이제 다음으로 중요해지는 것이고, 똑같은 입지다 라고 했을 때 A 아파트냐 B 아파트냐 이게 수익률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줄까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하물며 그런 와중에 똑같은 A 단지에 동수에 따른 격차, 이게 시세 차익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반포의 신축, 한강뷰 보이는 거면 당연히 좋겠지만 한강뷰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역시 반포의 신축이고 파라콘, 인프라 똑같이 다 누리고 가격도 높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동수에 따른 격차 당연히 있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물건에 약간 집중을 하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내가 원래 매수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이 나간 거예요. 사실 내가 매수를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물건이니까 그걸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먼저 가격이 올라가 버리든가 거래가 돼 버리든가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비슷한 매물 다시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다가 부동산 연락이 영영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점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시점이 7R이라는 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타임머신 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건 시점을 고정값으로 보고 지금 움직여야 된다고 했었을 때,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매물이 거래가 됐다. 그럼 빠르게 차선인 매물을 움직여야 되지만 그거를 갖다가 과거의 망령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자꾸 그전 가격들이 아른거리기 때문에 그전 매물 다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예 투자 타이밍을 놓쳐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원칙과 기준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또 풀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부동산 초보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도 내가 디테일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지 않았을 뿐이지 막연하게 알던 사항들도 한 번씩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2025년도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아직도 부동산 얘기를 하냐,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른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은 관심을 꾸준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항들,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은 물론 재테크라는 거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서 우리가 근로소득 외로도 꾸준한 투자들이 병행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매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전월세가 강제가 되는 상품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정확하게는 부동산에서도 주택 유형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주택은 필수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기회가 왔을 때 지나가 보면 기회였던 것이지 당장 그 시점에서는 기회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기회인지도 모르고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기회들을 놓쳐왔습니다. 근데 또다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들이 집값이 다 올라간데 지금 사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급하게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여기 자꾸 막 가격이 올라가 뭐해 하면 빠르게 얘라도 잡아야 되나 하다가 사실 잘못된 물건을 잡는다든가 잘못된 지역을 간다든가 아니면 비싼 금액이 잡는다든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공부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미리미리 해둬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A부터 Z까지 꼼꼼히 잘 짚어보면서 내가 부동산을 매수를 하려고 했었을 때 그 기초 체력을 키워나가자. 그리고 부동산은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